그 말씀 주신 대로 그 표집은 여전히 이제 진보 표집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362, 중도가 284, 그리고 진보가 266 이렇게 나왔다는 숫자는 말씀 모름 응답 거절은 88 이렇게 조사가 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수가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그런데 이제 이 지형이 계속 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그 의원님께서는 보시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가면 사실은 뭐 원사이드하게 민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럴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사실은 변수가 뭐 대선에는 몇 번은 출렁거리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원칙은 네. 이른바 그 움직이는 표, 캐스팅 보터라고 표현되는 뭐 예. 그걸 중도층으로 표현하든 아니면 뭐 유동층이라고 표현을 하든 네.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2012년에는 박근혜 찍고 2017년에는 문재인 찍었던 유권자들 예. 뭐 이게 매번 그때 바뀌었던 층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교차 투표를 하던 층에서 표를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선거란 말이에요. 대선은. 예. 우리가 흔히 51대 49의 게임이라고 대선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1대1 구도 하에서는 표차가 많이 날 수가 없는 선거가 대선이에요. 네. 근데 조금이라도 더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온건한 이미지 내지는 믿을 수 있는 이미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과거에 경기도지사를 할 때 그러니까 삼선 의원 출신이고 그 전에는 노동운동을 했던 그런 이미지라면 대선 뭐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경사노위 위원장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이미지로는 대선을 이기기 어렵다는 건 뭐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죠. 다 그렇게 일이죠.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좀 데이터를 보니까 재밌는 점들이 좀 발견이 되는데요. 흡사 지난 4월 총선 때하고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도라지 좀 드시죠. 마셔. 도라지를 마셔야겠네. 예, 약도라지 먹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총선 때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는데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50%, 54%예요. 그러니까 서울 50, 그 인천, 경기 54. 대전, 충청이 팽팽합니다. 47대 47이에요. 43대 43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 전라는 9대 79로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인데 대구, 경북, 부울경은 여전히 정권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대구는 61대 34고 부울경은 48대 41입니다. 근소한 격차로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뭐 대선 어차피 이제 대선 구도로 가는 거여서 지금 보면 총선 때하고 비슷한 여론 지형이 나타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포인트는 중도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특히 이제 중도 보수, 중도 진보, 중도가 무슨 선택을 할 거냐 되게 중요한데 이 응답표에 따르면 중도의 60%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27%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중도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뭐 요즘 같은 상황이면 야당이 이 정권을 잡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게 불안불안하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더욱 두 당이 중도 표심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여기에 신경을 쓸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 일단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당은 지금 김문수 씨가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떠오르고 근데 계속 과격 발언을 하고 극우 세력은 이렇게 날뛰고 이러면서 다른 후보 확장성이 있는 후보로 선출해야지라는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약간 외통수에 걸린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 민주당은 중도로 이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네네. 기자회견 내용도 보면 과거에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보다
친기업적 입장을 반영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게 중도를 좀 이렇게 신경 쓰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싶고, 근데 네. 다만 지금 그렇게 정책적으로 우클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 아니면 네. 다른 방식을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 심도 깊게 그 뭐 논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민 씨 입장, 아니 오민 씨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중도 우클릭,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이 일제히 이재명 대표의 어제 기자회견을 분석하기를 중도 우클릭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여권과 야권이 조금 상황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여당 내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김문수 장관한테 초반에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홍준표 시장을 예를 들어 보면 네, 홍준표 시장은 탄핵 반대 입장이에요. 맞아요. 예. 그뭐 이제 지지층을 염두에 두고 뭐 그런 스탠스를 취했는데 탄핵을 반대하면서 대선 출마 선언을 사실상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일 먼저 들었어. 맞아요. 아니 그러면 네. 본인이 지금 끌어당기고자 하는 이른바 윤석열 김건희를 아직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저건 뭐야 이렇게 나올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탄핵 반대를 한다고 하면 조기 대선은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야 일관성이 있는 건데 아니 조기 대선에 제일 먼저 손을 들어. 네. 그러니까 이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홍준표 시장이 네. 본인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쭉 빠지잖아요. 예. 근데 김문수 장관은 대선은 입에도 안 올려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대안을 찾아보니까 이쪽으로 쏠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권 내에서는 올망졸망한 후보들이 나와 있는 가운데 일단 예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모을 수 있는 핵심 지지층표는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예선 단계에서는 오히려 김문수 장관의 스탠스가 나은 거죠. 전략적으로는. 차라리. 근데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예선 걱정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선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면 본선 전략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지금 의미에서 하는 건 다 본선 전략이다. 본선 전략인 예, 것이죠. 예, 근데 핵심은 그거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어떤 중도 우클릭 뭐 아니면 실용주의보다 국민들이 가장 지금 눈여겨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윤석열이라는 문제적 인간에 있어서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법질서 수호 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헌법을 비롯한 네. 완전 깡그리 무시하는 인물에 대해서 지금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법질서 수호 의지가 있느냐 이 관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략적으로도 지금 변호인들이 얘기를 꺼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의 위헌법률 심판 네.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략적으로는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헌재에서 불과 한 3년 전에 네. 합헌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 이게 헌법 위반이냐 여부에 대해서 최근에 헌재 결론이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에 협조하는 뭐 모습 내지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오히려 그게 중도층의 소구력 있는 선거 전략 아니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법원의 판결하고 검찰 수사가 양 당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네. 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그 나왔지만 2월 말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2월 26일 날 그리고 네. 아마도 3월 하순 정도에 선고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탄핵은 네. 지금 윤석열 씨나 뭐 어제 헌재 분위기로 봐서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네. 좀 더 빨리 네. 이 판단할 거다 이런 의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최대한 빨리 판단되면 예를 들어서 이건 가정이지만 2월 말에 판단한다고 하면 네. 헌재가. 헌재가 그러면 4월 말에 대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선고일이 3월 하순이면 네. 대선 30일 전이에요. 그러면 그러네. 이미 후보 다 정해지고 네. 대통령 선거운동 24일인가 20 며칠 네. 하고 나 아니요 20 며칠 하기 하기 직전이에요. 직전이구나. 하기 직전이에요. 네. 그러면 대선의 최대 이슈는 그냥 이게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 이재명 대표 선거 결과, 선거 결과. 선거 결과가 아니 네. 선거 결과 네, 네.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네. 일단 중요할 것이고 그게 어떻게 결론이 될지야 뭐 전망이 여러 가지일 테니까. 근데 네. 어쨌든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그 신경 써야 될 문제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데 윤석열 당은 누가 후보가 될 것인가를 정하는데 네. 검찰의 이 수사 결과가 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명태균 사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유력 후보들 중에 누구에게 후보 자격을 안 줄 것이냐. 검찰이. 예. 요게 검찰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서 지금은 뭐 김문수냐 홍준표냐 오세훈이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즈음 가서 홍준표나 오세훈 이런 사람들의 이 그동안 말만 있었던 이 혐의 사실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후보군이 갑자기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예. 명태균 게이트에 예. 의해서. 이게 검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와, 그러니까 검찰이 누구를 예. 봐주거나 아니냐에 따라서 후보군이 정리 조정될 수도 있겠다. 예. 근데 저는 지금 보면 네. 검찰이 윤석열 자기들 살아야 되니까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김용현 공소장에도 보면 수사 제대로 한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검찰은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을 딱 찍어내는 거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나머지 예를 들면 국무위원들은 별 혐의가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막 다른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검찰이 보수 세력 전체를 전부 이렇게 손을 봐서 네. 내란의 뿌리를 뽑을 생각이 있는 건 아니구나 검찰이 이런 네. 느낌이 들어요. 그냥 윤석열만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원포인트로. 예 원포인트 수사. 원포인트 그게 수사. 왜 그러냐면 검찰 네. 입장에서는 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들이 이 다음 정권이야 뭐 그렇다 치고 보수 세력 전체에게 척지는 일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리고 네. 자신들의 선배들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주현 수석이 됐든 박성재 장관이 예, 됐든. 그러니까 꽤 있죠. 검찰 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당장 그리고 앞으로 네. 자기 조직이 살아남고 유지 보존되는데 어느 정도를 쳐내는 게 가장 좋을지를 계산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계산 속에는 윤석열 당의 이 대통령 후보는 누구로 할까? 우리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할 것이다. 네. 그래서 두 당의 대선 후보의 이 뭡니까 뭐 미래 이런 게 검찰과 사법부에 네. 상당 부분 이 지금 이 긴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